안녕하세요.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책 이야기,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점점 사회가 각박해진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또 뉴스에서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또 외모 지상주의 사회라고까지 일컫는데요. 이러한 현대사회가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군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군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책의 저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대한 해법으로 군자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군자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군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위정자요, 다른 하나는 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공자 이전에는 주로 위정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공자에 이르러 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군자 불기의 군자는 바로 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 말뜻인즉 덕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의 용도에만 필요한 그릇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포용력이 넓고 화합하며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은 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 시대의 인간상을 돌아보고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서 비굴하게 연명하는 사람이나 고위직에 앉아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자존심을 지키며 자신의 지조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고위직에 앉아서는 세상을 위해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군자의 삶을 배우기 위해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참 많다. 그 가운데 공자는 세 가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어렸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경계함이 여색에 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강함으로 경계함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니 경계함이 탐욕에 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이 잘못되거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자는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 선비들은 활을 쏠 때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활이 나쁘다거나 바람이 불어서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가 틀어졌거나 아니면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고 돌이켜본다는 말이다. 자신의 이익만 쫓고 덕을 베풀지 않는 군자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는 때로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붕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기본을 무시한 공사였다는 점에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을 어기고 인명을 앗아간 사건들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가 없는 사람이 삼풍백화점을 짓고 성수대교를 건설하지 않았을까?
만약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가 그 백화점을 이용하고 그 다리를 건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부실공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효도와 우애가 근본이며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본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다는 것은 내 집안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며 내 형제에게 소홀하면서 남의 형제에게 잘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나무의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가지가 땅속에 박히는 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군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현대인들에게 군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질 현대인들은 교양인 또는 앓을 실천하는 지식인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양인이다. 돈이 많아도 겸손할 줄 알고 돈이 없어도 지조를 지킬 줄 아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 지식인이다. 한겨울 엄동설안에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소나무의 모습을 닮은 정의로운 사람이 군자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고 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향기로운 꽃길을 걷거나 난초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에서 따사로운 차를 마시는 것과 같다. 군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최영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속의 내용이 참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지키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 삶을 좀 반성하면서 읽었는데요. 우선 그럼 책 제목인 이 군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군자,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군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본래 군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위정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덕을 갖춘 사람, 또 인격적으로 이제 훌륭한 사람, 뭐 이라는 뜻인데,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서술을 했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군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나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 또 일반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끊임없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자처럼 산다고 해서 또 편안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힘들지 않을까 이 삶은. 또 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군자처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주 고달픈 길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인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뭐 매일같이 경제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조금이라도 빨리 뭐 승진하고 싶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고민이거든요. 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어떤 하루아침의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자의 고민은 그런 어떤 하루아침의 걱정거리들이 아니라 조금 더 멀고 조금 더 원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세계 평화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내 개인 일신의 어떤 편안함, 안위를 추구한다면 그런 소인다운 이제 삶이 되겠지만 내가 군자다운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저는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은 조금 고달플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행복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내가 편안해지는 삶이 바로 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들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군자로서 군자답게 사람과 관계하고 지내는 법은 어떤 걸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변화를 시키기도 하죠. 근데 신뢰를 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뭐 회사를 다니거나
또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런 일이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씩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단 1분이라도 늦지 않고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시간에 딱 맞춰 가려고 애쓰거나 네. 조금씩 늦어도 뭐 상대방이 좀 이해를 해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사실은 신뢰가 이제 쌓이지 않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관계는 신뢰다. 그래서 공자가 정치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도 국방력도 아니라 백성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자와 이 위정자와 백성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잘 지키고 신뢰를 잘 쌓아가는 것이 일하는 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직업에 대해서도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군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하고 두 번째는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에든지 열성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가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고 해가 안 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해가 만약에 한번 안 떠버리면 이 우주가 다 뭐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지만 한 번도 내 열정을 식히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저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군자는 유어히 하고 소위는 유월히 하라는 말을 하는데 군자는 의에 밝고 소위는 이익에 밝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밝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옳은 일은 행하고 그런 일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밝히게 되면 뭐 어떤 뭐 이 갑을 사이에 뭐 뇌물이 오고 가거나 부당 거래가 되거나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시든 옳고 그름을 구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직장도 점점 더 좋아지는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참 다시 꺼내기 좀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결국에는 이런 책임감이 없었던 선장과 그 선원들의 모습, 이익을 쫓았던 모습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군자처럼 사는 법, 군자의 덕목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대형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이 되는 거는 한 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통렬한 반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반성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같은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는 가장 이 큰 문제는 근본을 망각했다. 근본. 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기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을 하시죠. 네. 예,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죠. 못하죠. 예, 그게 바로 본말이 전도된 건데 사람들이 말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나무를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번 일도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 도리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떤 성장 또는 어떤 그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갈구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이제 행복해졌죠. 근데 더 중요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도리들 이 기본을 다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위기에 처해 있고 만약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거창하게 살신성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그런 것을 보고 아픔을 느끼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저는 아주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그걸 다 망각하는 거예요. 네. 근본을 망각하는 겁니다. 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아는데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는 본말을 전도시키고 기본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무본이라 근본에 힘쓴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잘 해내면 저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 책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장 마음에 담는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얘기해 주시면서 시청자들께 마지막 이야기 좀 남겨주시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이제 군자불기라고 하는 말인데, 군자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에 먹고, 물을 마시면 물컵에 먹죠.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근데 군자는 그렇게 한 용도에 정해져 버리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한없이 넓은 그릇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작은 물컵에 동전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이 튀어나갑니다. 근데 그 동전을 한강이나 저 동해 바다에 던지면 티도 안 나죠. 바로 그 그릇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폭이고 넓입니다. 그릇이 작을수록 우리는 작은 반응에도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그릇을 넓히면 아무리 누가 다가와서 흠집을 내도 또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끔찍하지 않죠. 그게 저는 바로 군자불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지 말고 또 이러한 어떤 군자를 양성하다 인격적인 훌륭한 지성인을 양성한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조급한 면들이 많은데 한 세대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그나마 조금 더 바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차근하게 또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자다운 그런 모습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간 실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책을 옆에 두면서 자꾸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천하려는 지식인, 물질적인 것에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겸손하고 또 정의로운 지식인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참사나 또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보고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물리학에도 물리학의 패러독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지만 일단 비밀이 밝혀지면 모순 또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물리학의 패러독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는 책까지 화제의 신간에서 만나보시죠. 마음의 그림자.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해서 로봇에 이식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이와는 반대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외부에서 입력해준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을 수행할 뿐이라는 거죠. 그 처리 속도와 용량은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인간이 사물을 보면서 느끼는 의식, 직감, 감정의 차원으로까지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책은 과학이 놓치고 있는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보이드.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연구해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 물리학에서 내린 결론은 진공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진공 상태의 내부는 아무것도 없거나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즉 항상 변화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진공 상태인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입자가 들끓고 있고 그 안에서 전자와 양전자 같은 가상 입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의해 우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리학 패러독스.
물리학 패러독스로 일컬어지는 것 중 하나가 할아버지 패러독스인데요. 우리가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식으로 이어져 결국 자기 모순적인 순환고리를 돌게 되는 건데요. 과연 어느 부분이 문제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다중우주이론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우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우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에 따라 패러독스를 푼다면 우리가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살해한다면 태어나지 못할 나라는 존재는 할아버지가 살해된 새로운 우주에서만 태어나지 않았을 뿐 원래 내가 있던 세계에 나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책은 물리학의 유명한 패러독스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군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마디 말로 죽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자 공자는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서자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또 행동한다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